자, 안녕 1학년 학생들. 우리 오늘 통합과학 한 차시 수업을 해볼 건데요. 미리 선생님 프린트 나눠드렸죠. 그래서 그 프린트 가지고 오시면 되고, 우리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중화 반응의 이용 소단원에 대해서, 즉 교과서 192, 193페이지 펴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더해서 그걸 기초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배워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일단 학습 목표 써보면 여러분들도 쓸 시간이 필요하니까 같이 한번 써볼게요. 산과 염기를 반응시켰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가 우리 오늘 학습 목표가 되겠어요. 한번 써보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짚어보고 오늘 진도 나갈게요. 썼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1 들어와서 중화반응이라는 내용을 봤는데 중화반응은 크게 산이랑 염기를 반응시키면 산이 갖고 있던 H+랑 염기가 갖고 있던 OH- 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고 염이라는 물질이 생성돼요.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운 거예요. 염이 뭐냐? 한번 살펴보면 산은 H+를 갖고 있는 애들을 산이라고 하고 염기는 OH-를 갖고 있는 애들을 염기라고 해요. 해서 H+를 포함하는 산과 OH-를 포함하는 염기를 반응시키면 그 안에 있는 H+랑 OH-가 반응해서 H2O라는 물이 생겨요. 근데 산은 양이온뿐만 아니라 음이온도 가지고 있고 염기는 음이온뿐만 아니라 양이온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지난 시간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애들 뭐라 그랬어?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죠. 해서 염은요. 산이 갖고 있던 음이온과 염기가 가지고 있던 양이온, 즉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들이 이온 결합한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중화 반응의 기본이고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더 중요하게 다룬 것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에서 알자이온 반응식을 내가 나타내 봤는데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면 H+는 한 개가 OH- 한 개랑 반응해서 H2O 한 개가 생성돼. 즉 H2O가 생성되는 중화 반응에서 알자이온의 반응 개수비 H+와 OH-는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해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H+를 포함하는 산이랑 OH-를 포함하는 염기를 반응시켜서 중성의 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될 건데 그 혼합 용액은 물이 생성됐다고 해서 항상 중성이었나? 아니었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뭐를 배웠냐면 내가 중화 반응을 보낼 거야. 그러면 중화 반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이 갖고 있는 H+와 염기가 갖고 있는 OH-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반응시킨 산이 갖고 있는 H+와 내가 반응시킨 염기가 갖고 있는 OH-의 수가 같았어. 그러면 얘랑 얘가 만약에 3개 있었고 3개 있었으면 3개 모두 반응에 참여해서 물 3개를 만들어. 그럼 용액 중에는 얘네 둘 다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H+도 OH-도 없잖아. 즉 혼합한 용액은 중성 수용액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산이랑 염기를 반응시킬 건데 내가 산에 갖고 있던 H+가 염기에 갖고 있던 OH-보다 많았다고 해봐. 어쨌든 얘네들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개 있고 H+가 OH-가 4개 있었으면요. 물은 몇 개밖에? 4개밖에 생성이 안 되고 여전히 용액 중에는 H+가 남아있다고 했죠. 그럼 그 용액은 당연히 H+이 있으니까 산성인 거예요. 내가 산과 염기를 반응시킬 건데 산이 갖고 있던 H+랑 염기가 갖고 있던 OH- 중에 OH- 더 많았다고 해봐. 그러면 H+랑 OH-는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니까 얘가 H+가 2개 있고 OH-가 5개 있었으면 반응은 2개만 참여할 수 있고 OH-는 여전히 3개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OH- 갖고 있으니까 그 혼합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인 거지. 해서 지난 시간에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
그리고 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이때 알자이온 반응식은 H+랑 OH-가 알자이온인 거고 얘네 둘이 반응하면 물이 하나가 생성된다. 즉 H+와 OH-의 반응 개수비는 1대1이기 때문에 산과 염기를 반응시켰다 해서 무조건 중성인 게 아니라 넣어준 산이 포함하는 H+랑 넣어준 염기가 포함하는 OH-의 개수를 우리가 직접 세보고 물이 얼마나 생성되는지 누가 남을지 안 남을지에 따라서 혼합용액의 액성을 따져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 거냐? 보면 이번 시간에는 산과 염기를 반응시켰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변화가 나타난대. 변화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온도가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그 용액 중에 어떤 이온이 몇 개가 있는지 이온 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온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고 오늘 완벽하게 배울 거니까 이해가 잘 되겠지만 이 이온수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개괄 정도만 해볼 거고 직접 학교에 와서 만나서 수업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일단 온도에 집중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온도가 변한다고 하는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 온도가 변한다고 할 때 온도가 왜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하려면 중화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중화열은요 말 그대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입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한대. 열은 뭐야? 생각만 해도 뜨겁지? 빨간색이잖아. 열은요 온도가 높은 에너지예요.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한대. 열이 발생하면 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게 되겠지. 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온도가 변해요. 왜냐면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화열로 인해 혼합 용액의 온도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중화열은요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의 이온의 수 만약에 수소이온이 1개 반응하고 수산화 이온이 1개 반응했대 1대1로 그럼 물이 몇 개 생겨? 1개 생겨. 수소이온이 2개 반응했대. 그럼 수소이온도 몇 개 반응했다는 거야? 2개 반응했다는 거니까 물이 2개 생기는 거잖아. 즉 반응한 수소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의 수는요 즉 생성된 물의 수와 같은데요. 생성된 물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열이 발생하는데 그 중화열은요. 생성된 물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열은 많이 발생한대요. 그럼 열이 많이 발생하면 온도도 어떻게 돼? 많이 높아지잖아. 해서 물이 1개가 생성돼도 열은 발생해. 그럼 온도가 높아져. 근데 물이 2개가 생성되면 열은 발생하는데 더 많이 발생해. 그럼 온도는 더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거고 프린트에 지금 그림이 잘려 있는데 교과서 192페이지 보시면 조금 더 완벽하게 나와 있고 선생님이 여기다 추가로 써놨어요. 묽은 염산을 서로 다른 부피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반응을 시킬 건데 이거 잘 봐봐. 이 지점은 기역이잖아. 기역 혼합용액은 어떤 애들을 기역 혼합용액이라고 하냐면 묽은 염산 2ml랑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를 혼합했어. 혼합 후의 용액이 기역이에요. 니은은 묽은 염산 4ml랑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8ml를 혼합했어. 그 혼합한 용액이 니은이에요. 디귿은 6ml, 6ml. 리을은 8ml, 4ml, 미은은 10ml, 2ml를 혼합한 용액입니다. 2ml, 10ml를 혼합했는데 여전히 염기성이고 온도는 25도가 된대. 4ml, 8ml 혼합했는데 용액은 염기성이고 온도는 27도래. 6ml, 6ml 혼합했더니 용액은 중성이고 온도는 29도래요. 8ml, 4ml 혼합했더니 용액은 산성이고 온도는 27도. 10ml, 2ml 혼합했더니 용액은 산성이고 온도는 25도래요. 우리 여기서 어쨌든 봐봐 얘들아. 산이랑 염기를 반응시켰어. 여기도 다 산이랑 염기를 반응시켰어. 그럼 당연히 누가 생성돼? 최소 1개 정도는 물이 생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생성됐대. 물이 생성됐으면 누가 발생해? 열이 발생해. 그래서 얘네들의 온도는 지금 다 높아진 상태야. 근데 온도가 다 다르죠. 왜 다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료 해석을 해볼 건데 누구를 먼저 해볼 거냐면 나 중성을 먼저 해볼 거야.
자, 산 H+를 포함하는 산과 OH-를 포함하는 염기를 섞었는데 중성 수용액이 만들어졌대. 그 말은 이 용액 안에는 H+도 OH-도 없다는 거지. 그 말은 내가 넣어준 산이 포함하는 H+의 수와 내가 넣어준 염기가 포함하는 OH-의 수가 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H+도 OH-도 안 남아있고 중성의 수용액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서 선생님이 그러면 숫자를 임의로 가정을 해볼게요. 묽은 염산 6mm는 6개의 H+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 그럼 당연히 이 수용액은 둘이 만났을 때 중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수용액은 OH-도 몇 개 가지겠어? 6개 가지겠지. 그럼 이제 묽은 염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묽은 염산이 있대. 얘 6mm 있을 때 그 안에 6개의 H+를 포함한대. 그럼 2mm는 몇 개? 2개 포함하겠지. 4mm는 4개의 H+, 8mm는 8개의 H+, 10mm는 10개의 H+를 포함할 거예요. 자, 수산화나트륨도 볼게. 어떤 수산화나트륨이 있는데 걔는 6mm가 6개의 OH-를 포함한대. 그럼 수산화나트륨 10mm는 10개의 OH-, 8mm는 8개, 4mm는 4개, 2mm는 2개의 OH-를 각각 포함하겠지. 자, 이제 얘네들 반응을 보낼 거야. 지금 기억은 H+ 2개를 포함하는 염산 2mm랑 OH- 10개를 포함하는 수산나트륨 10mm를 섞은 후의 용액이지. 이 안에서 섞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H+ 2개 있대, OH- 10개 있대. 그럼 일단 H+랑 OH-가 만났으니까 물이 생성될 건데 몇 개 생성되는 거야? 물이 생성된 물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H+ 2개 있어? OH- 10개 있어. 그럼 아무리 OH-가 10개나 많이 있더라도 H+랑 OH-의 반응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니까 2개 10개 있으면 물은 2개만 생성되고 OH-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용액이 염기성이겠죠. 4개의 H+를 포함하는 산과 8개의 OH-를 포함하는 염기를 반응시키면 중화 반응이 진행될 건데 H+와 OH-의 반응 개수비는 1대 1이니까 물은 몇 개만? 4개만 생성될 수 있고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 4개의 OH-가 남아있으니까 니은 용액이 염기성이겠죠. 6개의 H+를 포함하는 산과 6개의 OH-를 포함하는 염기를 반응시키면 딱 1대 1 같은 수만큼 있으니까 물은 모두 반응해서 6개가 생성될 거고 H+도 OH- 없으니까 수용액은 중성이에요. 8개의 H+와 4개의 OH-를 포함한 산과 염기를 혼합했더니 4개의 물이 생성됐는데 여전히 4개의 H+가 남아있으니까 얘는 용액이 혼합 용액이 산성인 거고 10개의 H+랑 2개의 OH- 포함하는 산과 염기를 혼합했을 때는 2개의 물이 생성되고요. 8개의 H+가 남아있으니까 용액은 산성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봤잖아. 생성된 물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대. 그러면 온도가 많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자료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정도 온도가 되는 산과 염기를 반응을 시켰대. 그러면 산의 온도가 25도보다 낮았어도 염기의 온도가 25도보다 낮았어도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뭐가 발생하니까? 물이 생성되면서 열이 발생하니까 2개의 물이 생성됐으면 그에 비례하게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높아졌을 거야. 그럼 똑같이 여기도 2개의 물이 생성됐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만큼 2개 생성됐을 때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오른 만큼 똑같은 만큼 온도가 오를 거니까 기역과 미음은요. 산과 염기를 서로 다른 부피를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생성된 물의 수가 같으니까 똑같은 만큼 온도가 올라가서 둘 다 25도인 거야. 그러면 니은 용액과 리을 용액을 보면요. 얘네들은 물이 4개 생성됐어. 2개 생성됐을 때보다 많은 양의 2개 생성됐을 때보다 많은 양의 열이 발생했으니까 얘네 기역과 미음이 오른 온도보다 니은과 리을에서는 더 많이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럼 당연히 6개의 물이 생성됐다는 건 열이 얘네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이 발생했다는 거잖아. 그럼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지니까 왜 디귿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 프린트 나머지 부분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봤을 때 얘들아 여기 물의 개수 일단 프린트 내용 가리니까 위로 조금 올려보고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물어봐.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건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을 찾으라는 거고, 그러면 물이 가장 많이 생성된 지점을 찾으라는 거죠. 물은 디귿, 용액에서 가장 많이 생성됐으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디귿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마무리된 거예요. 그럼 내려가 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한번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만들어진 혼합용액에 대해서 산이든 염기든 혼합용액이든 지시약을 넣었을 때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메틸오렌지, BTB, 페놀프탈레인은 우리가 몇 가지 지시약을 살펴봤는데 주요 지시약으로 꼭 봐줘야 되는 애들이고,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 빨간색, 중성에서 주황색, 염기성에서 노란색으로 변해요. BTB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으로 변하죠. 페놀프탈레인은 산성, 중성에서는 용액의 색 변화가 없고 염기성에서만 빨간색, 붉은색으로 변하죠. 그럼 제가 지금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 표를 한번 다 채워보시고 1분 뒤에 선생님이랑 맞춰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여기 기역 수용액을 보면 염기성이잖아. 니은 수용액도 염기성이잖아. 그럼 둘 다 메틸오렌지를 넣었을 때 무슨 색으로 바뀌겠어? 노란색으로 바뀌겠지. 물론 남아있는 OH-는 여기는 8개의 OH-가 남아있고 여기는 4개의 OH-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하나라도 OH-가 있으면 염기성인 거니까 기역 니은은 똑같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디귿은 중성이니까 메틸오렌지는 중성 수용액에 넣어주면 주황색으로 바뀌고요. 리을 미음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H+의 개수는 4개와 8개로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라도 H+가 남아있으니까 산성이기 때문에 두 수용액 모두 다 메틸오렌지를 2방울 정도 떨어뜨렸을 때 빨간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BTB는 염기성 수용액에 떨어뜨렸을 때 용액을 파란색으로 변하게 하고, 중성 수용액에 BTB를 떨어뜨렸으면 초록색으로, 산성에 떨어뜨렸을 땐 노란색으로 변하게 하니까 써주시면 되고,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는 빨간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 용액은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을 때 빨간색이 되겠지만 디귿, 리을, 미음은 중성 아니면 산성인데 페놀프탈레인은 중성이나 산성에서 색깔 변화가 없죠. 그래서 무색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오늘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서 특히 온도 지금 살펴봤고요. 여기 내용 복습 잘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 이온수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 공부하면서 이것도 충분히 해결은 할 수 있거든요. 해보기. 여기 내용 해보고 다음 시간에 오면 좋은데 어떻게 여기 살펴볼 때 어떤 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때 용액 가나다라에 들어있는 이온과 생성된 물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묽은 염산은 HCl이고요. 물에 녹으면 H+랑 Cl-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묽은 염산 수용액에서 H+랑 Cl-는 개수가 같아요. 수산화 나트륨은 NaOH인데 얘는 물에 녹았을 때 Na+랑 OH-로 이온화되고 용액,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안에서 Na+랑 OH-의 수는 같아요. 해서 여기 묽은 염산을 가지고 있는데 H+ 2개, Cl- 2개 같은 개수 2개씩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내가 Na+랑 OH-를 똑같이 하나씩 갖고 있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주면 일단 Cl- 산의 음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하나씩 얘네들을 넣어줬어도 2개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트륨 플러스도 구경꾼 이온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어. H+랑 OH-는 알자 이온인데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니까 H+가 2개 있을 때 OH-가 하나 들어오면 OH-랑 하나의 H+만 반응해서 물을 하나 형성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수산화나트륨을 나트륨 플러스 OH-를 하나씩 포함하는 양만큼 넣어줬을 때 이 비커 안에 있는 용액을 우리가 이제 나를 혼합 용액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비커 안에 있는 전체 이온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 이거 확인하고 우리도 반응 보내서 1대1로 보낼 수 있고 구경꾼 이온 남아있는 거 아니까 여기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이 몇 개씩 남아있는지 알 수 있어. 그랬을 때 얘들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소이온이 점점 이온의 개수가 변하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고 일정한지, 염화이온도 일정한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나트륨도 일정한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수산화이온도 일정한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경향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용액 안에 이온들이 있을 건데 이 이온의 전체 개수도 한번 세보시고 이온이 전체 개수가 일정한지 아니면 증가하는지 뭐 일정하다 감소하는지 경향성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나다라의 페놀폴달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을 쓰고 까닭은 정해져 있죠. 지시학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정해지는 거니까 가나다라의 액성을 판별해보시고 어떤 색으로 변할지 한번 예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